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벼락 같은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이어서 토요일 더 날벼락 같은 그동안 하도 우리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웬만하면 놀라지도 않는데 정말 이번에는 화들짝 놀라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석방 그리고 이어진 혼란 속에서 지난 주말 어제 오늘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흔들리는 민심으로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연락도 오시고 또 수많은 찌라시가 난무하면서 어떻다 저떻다 정말 불안감을 더 조장하는 그런 날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더 불안하지 않도록 잡아드리고 또 몇 가지는 더 확신을 갖게 해드리는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저녁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프로 세 분인데 지금 한 분 오고 계시고 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뒤에 와야지 박수를 받아요. 윤세훈 소장님. 조용필이야 조용필. 네. 동네방네 순회 공연 잘 마치시고 네 카메라를 막 가리고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현장 취재 달인 최고의 프로 우리 이상호 고발뉴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숨 좀 천천히 돌리세요. 얼굴도 잘생긴. 네. 그러죠. 그래도 인사 말씀 어떻게 보내셨는지와 함께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뭐 댓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무섭고 불안해요. 예. 속도 뒤집힐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마는 가장 여러분들 많이 떨리고 진동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다다른 것 같으니까 네. 잘 버텨내고 네. 당당하게 싸워 나갑시다. 네. 유진님께서 역시 늦게 와야지 이렇구나. 마차보다 조금 더 이쁜 임세은. 네. 좀 전에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이상호 말 들어봐라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사람 보셨다고. 그만큼 기대가 지금 아주 충만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황명필 최고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영필이라고 한다고요? 저하고 친척이고 동갑인데 네. 서로 한번 만나본 적은 없는. 아하. 우리 장수왕 씨 열성공파의 아주 훌륭한 위인이죠. 실제로도 명필이세요? 제가 글자를 배우기 전에 이름을 지어 놓으시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은 명필인데. 어렸을 때 좀 고통이 있었어요. 조국 장관은 글 되게 이쁘게 쓰시죠. 우리 전 대표님은 글씨 아주 이쁘게 쓰시죠. 네. 네. 조 대표님인데 전 대표님 전 농담이고요. 대표님. 그 조국혁신당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단 저는 어제까지. 저는 원래 집이 울산이고 이제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제 한 4일 정도 서울에 있고 이제 울산에서 있고 이러는데 결국 지난주에 집에 못 가고 이번 주에도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계엄이 있었을 때 한 달 만에 집에 갔더니 차가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결국 배터리 갈았죠. 네.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뭐 그래도 이번 주만 버티고 나면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네. 그렇게 희망을 이따가 가지고 그 당내 분위기와 또 어떤 대책, 대응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되시는 거 내부적인 거 네. 아주 쏠쏠하게 좀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팁도 알려주시고 민생하면 민생경제연구소, 네. 민생경제연구소 하면 임세은, 네 임세은 소장님 한숨 돌리셨습니까? 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건희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지만 저는 윤석열 파면에 목숨 건 임세은입니다. 네. 그렇게 세게 파면 목숨 걸어주셔서 네. 가까이는 온 것 같습니다만 고래 심줄처럼 버티는 힘도 커서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불안해하면서 시작 단계부터 엄청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깜짝 놀랄 황당한 소식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난데없이 뭐 주변에서는 말렸다, 반대를 했다, 뭐 내부에서 대척점에 섰다 여러 썰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수도 없는 이제 불평 불만 내부적인 뭐 댓글 뭐 해서 여러 의견들이 올라왔죠.
뉴스 한번 띄워주시죠. 대검에서 좀 전에 종전대로 구속 기간을 날로 산정한다. 아니 지금 우리는 장난하네. 초로 산정하고 시간으로 산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를 지금 돌려보냈는데 또 심지어는 돌려보낸 정도가 아니라 탈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키워주시죠 화면을.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검에서 종전대로 구속 기간을 날로 산정한다. 일선청에 지시를 했다. 저는 이거 보고 예, 검찰이 완전 히 이 국면을 날로 먹으려고 하네. 그러네요. 날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웃긴 자들이냐면 뭐 특단의 뭐 나름대로 논리라도 개발해서 뿌릴 줄 알았어. 지금 검찰청 내부에서 이게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저마다 캐비넷 안에 있는 사건들이 지금 다 꺼내서 본다는 거야. 네. 그 정도로 혼란이 실제로 지금 노정되고 있는데. 폭발하지 그 커뮤니티가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고 그렇죠. 변호사분들이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답니다. 일감이 넘칠 것 같아서. 돈 되는 거죠. 예.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변명이라는 걸 보니까 이거야. 수사 마무리됐으면 빨리 넘겨라. 공부 다 했으면 일찍 자라. 이 얘기거든요. 아하. 저 시험 때. 그러니까 수사가 끝났으면 빨리 넘겨라. 그리고 논란이 될 때 사전에 상의해라. 그러니까 논란이 됐다는 건 이미 이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속 네, 취소됐다든가. 네. 근데 논란이 되면 사전에 상의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쓰레기들 머리에서 나온 쓰레기 대책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이거 덮으려니까 덮어집니까? 날로 그렇죠. 이게 먹으려고 하니까 날로 덮어집니까 이게? 이게 도저히 지금 앞뒤가 황당해서 자기들이 이 소위 이제 똥은 싸놓고 뒤치다거리는 못하니까 다시 날로 지시를 한다. 그러면 날로 지시했을 것 같으면 즉시 항고를 했든 100번을 양보해서 보통 항고라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뭐 본안에 가서 다툰다 뭐 이런 뭐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네. 본안에 가서 뭘 확인할 다투는 거예요, 이게? 확인할 건데 나중에 끝났는데, 할 이미. 때 탄핵 심판 끝나고 하겠다는 얘기겠죠. 아니 이거 조국 혁신당에서 뭔가 이거 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아이고 저희는 강력하게? 뭐 거기에 관련해서 뭐 처음부터 얘기했고 제가 뭐 얘기한 것도 있고 왜 언론에 보면은 뭐 그런 기사 많이 났지 않습니까? 뭐 수사 검사들은 반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났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짜고 치는 저는 믿지 않는 게 제가 그 최고위원 모두 발언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믿지 않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때 쓴 적을 보면 아니 특수활동비 깎였을 때는 실제적인 감봉이라면서 막 집단 반발하고 게시판 난리 나고 그 다음에 항의의 표시로 그 사표까지 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돈에는 그렇게 민감하더니만 예. 이 중대한 일에 있어서 검찰 게시판이 나중에 이거 수사 검사들은 찍소리 없고 네. 이제 다른 검사들이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글이 그보다 좀 지나서 하나씩 둘씩 올라왔는데 이 검찰이 어떤 집단입니까? 예. 자기들이 문제 일으키면은 일부러 공소시효 넘겨가지고 기소하고 이 김학의처럼 네. 그 다음에 항고하면 인용될 것 같으니까 항고를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준 다음에 뭐 본안에서 다투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일관성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다 시간으로 계산을 하든지. 그렇죠. 뭐 기왕 이제 그렇게 머리 아프거든, 바꿔서 이제 하고 그러려니까. 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면서요. 적법 절차를 따르고 뭐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다면서요. 아니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 판사하고 검사하고 다 쪼대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판례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판례가 다음의 판결의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단 한 번 자기들 유리할 때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가 지금 그거 끝나고 나니까 옛날 판례대로 돌아가자. 없었던 걸로 하고 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게 보면 우리 행정수도 이전할 때도 보면 제가 대학교 때 그 헌법학 읽으면 성문법 국가에서는 그 관습헌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그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관습헌법 이게 헌법만큼 중요한 것 같으면 성문법으로 넣어야 되고 그게 그 헌법 조문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설령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지위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행정수도 다 판결해가지고 뭐 위헌이라고 인식을 하지 지금 않습니까? 사실 뭐 옥바라지 커뮤니티, 네.
거기서 실제로 한 2만 정도 케이스가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2만 명이면 뭐 이게 이제 저기로는 소급해서 하긴 어렵고 당장 다 손해배상이겠죠.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문제 제기할 것이고 그렇죠. 이미 그 상태가 지나서 재판 중인 사람들도 아예 공소 기각 자체를 노리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도 보면 있겠네요. 변호사분들이 왜 집단 소송하잖아요. 네네. 이런 피해 있는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묶어서 하는 거.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방금 옛날에 우리 전두환이 아들내미 전제국이 요즘에 네. 지금 뭐 지금 내란 마이크 잡고 선동 또. 마이크 잡고 있던데 네, 네.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육개장이라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6개월 장교 석사 장교 맞아요. 사장님 네. 만든 거. 그래가지고 전제국이 딱 육개장 끝나고 나서 없애버렸잖아요 제도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옥문을 살짝 열어줬어 71년 만에 내란 수계 탈출시키려고 탈옥시키려고 네. 딱 탈옥되니까 옥문 딱 닫으면서 아하. 요거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해. 그 나경원 딸도 그 입시할 때 네. 그거 딱 딱 만들었다고 그거 끝나고 나서 없앴잖아요. 특별 전형 근데 만들었다고. 사실은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명징한 이 저줄 욕심에 풀어줄 결심. 그렇지. 그러니까 네. 원래 패소할 결심이 항상 있었어, 쟤들은. 윤석열 때도 보면 그 윤석열 징계 행정소송 1심 이겼던 변호사들 다 쫓아내고 졌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항소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이 맥락이 길고 나름대로 법적인 개념들이 중첩되니까 이걸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게 팍 와닿지도 않아. 근데 이번에는 옥문 열어주고 자기네 그 수개만 탈옥시키고 딱 닫아버린 거야. 네. 너무나 명징하게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 야, 이거 내란 세력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법 가지고 장난질을 쳐왔구나. 네. 그리고 더구나 이건 뭐 사법 파동이 날 수도 있는 예. 중대한 사안인데도 자기 내란 세력 유지를 위해서 저렇게 마음대로 법을 그냥 무시하는구나. 네. 라고 하는 게 강렬하게 각인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론도 상당히 지금 변화가 있죠? 그렇죠. 네네. 여론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론 변화를 한번 같이 보고요. 네네. 소장님, 네. 이거 검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사회 곳곳에서 뭐 경제도 망쳤고 외교도 망쳤고 뭐 망친 게 한두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계엄까지 한 건데요. 여러 가지 망쳤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참담한 게 바로 이 국가의 시스템과 기강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은 고무줄 잣대가 아니에요. 이미 법이라는 게 명백하게 딱 나와 있고 우리가 눈으로 조문으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지켜야 될 게 법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법 지킵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팍 때렸어요. 누구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죄가 오늘부터 안 돼. 나 이후로. 그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어쨌든 이렇게 지금 갑자기 때에서 시에서 날로 바꿨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 어쨌든 고의로 구속 취소했다는 건 자기들 자백을 한 겁니다.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제 오늘부로 전국에 있는 수감자들이 들썩들썩하고 가족들, 친지들이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이거 본인들이 아무리 봐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지금 갑자기 날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애초에 날로 바꿔서 이른바 윤석열 탈옥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관련한 판사든 검사든 싹 다 감옥 가야죠. 그렇죠. 왜 그 가장 엄벌에 쳐야 될 내란 수계를 자기들이 고의로 탈옥을 시켜가지고 그걸 도움을 줍니까? 그래서 이제 날로 바꿔? 이 사람들 싹 다 감옥 가야 돼. 같이 가십시오, 윤석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날로 바꾸려면요. 지금 빨리 가서 윤석열 내란 수계 관저 빨리 쳐들어가서 체포해서 다 집어 넣어야죠. 그렇죠. 그게 다시. 선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그렇죠. 거죠. 원포인트죠. 네. 야구에서도 보면 원포인트 릴리프 나오면 바로 강판되던데 네. 그럼 이 정도면 바로 심우정 강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구에서 룰을 어기면 네. 그 게임은 몰수되는 겁니다. 그렇죠.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규약이 야구에서 룰인데 그 국가에서는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이고 네. 그걸 그냥 71년 만에 특정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거를 마음대로 변칙적으로 운영한다는 딱 게 한 번 원포인트하고 이렇게 지금 나온 대로 그냥 다시 일종의 원대복귀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문 닫고 진짜. 옥문 다시 닫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수감자들 얼마나 열불 터지겠습니까? 네. 최소한의 법적 균형, 형평 이런 게 다 지금 도외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악수예요. 차라리 조금 더 뭐 뭉개고 있던가. 네. 이제 자기들도 이제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내부 게시판에서 올라오는 글에 상당히 민감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 프로스라고 하는 게시판에 보통은 이게 거의 상명하복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사동일체라고 하면서. 근데 그 안에서 뭔 얘기 나오면은 되게 거기에 대해서 사표 내고 이런 사람들 또 위에서 불러가지고 내지 말라고 이게 막 달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저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지금 부랴부랴 저렇게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안 거죠. 아, 저거는 첫째로 니들이 어쩔 건데 하는 거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이거 봐라. 이제 이런 분노가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내면을 보면은 나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건 저거를 풀어내 가지고 어쨌든 비아폰이라든지 자기가 이 내란에 연루된 것들의 증거를 어떻게든 인멸해야 되지 않겠나. 혹은 네. 윤석열이 복귀되면 자기는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좀 하시기 시작했죠. 네. 연주 장님, 장연주님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후원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분노에 찬 댓글들을 약 9천여 분 들어오셔서 초보 MLB 용서 못한다. 판사 한 명이 300명 국회의원 할 일을 다 해버리는 게 정상이냐. 불멸의 N 이순신 님께서 말씀 주시고 정말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심우정에 대한 당장 체포해라, 구속해라, 뭐 수많은 댓글들이 함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 이제 어쨌든 탈옥, 석방 어쨌든 밖에 나와 있습니다. 한남동에 나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나올 때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개선 장군인 양 심지어 카퍼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들 반응이 어떤지 혹시 화면에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 있나요? 리얼미터가 이제 엊그제까지 나왔던 것은 그 석방 이전 단계 여론조사였고요. 오늘 이제 나온 것은 석방 여론이 일부 반영된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탄핵을 인용할 거냐 또는 기각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여론이 극우들이 뭉치면서 자기들 희망대로 더 자기들이 보수 과표집에 의해서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아마 했던 모양인데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탄핵 인용이 55.6%, 기각 의견이 43%, 더 리얼미터 기준으로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나 보수 과표집이긴 한데도 여전히 이제 더 벌어졌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중도 여론은 더 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 고려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 소장님 이들이 이제 이거 이 여론조사 때문에는 아닐 건데 아마 평소에 월락 뭐 눈치도 안 보고 그러니까 변론 재개 요청을 한다 만다 네. 굉장히 썰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아까 나온 거는 하지 않는다.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또 이제 수많은 민주 시민들께서 야 이거 불안하다 저놈들 뭘 믿고 지금 이걸 변론 재개 요청을 안 하는 거지 하는 이제 불안감도 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석 좀 한번 해주시죠. 아니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요. 이미 이제 국민의힘과 뭐 의원들도 국민의힘의 저변에는 윤석열 파면은 약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변론 재개까지 해서 헌재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맞냐 이런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스스로도 변론 재개를 하게 되면 물론 시간을 끌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 간 분위기 다 파악했을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본인한테 유리하게 절대로 안 흘러가고 그 윤석열이 사실상 파면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번 헌재 11번의 그 동안. 그러면 윤석열이 변론 재개 때 또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이거는 그 이미 관뚜껑, 그러니까 파면이랑 관뚜껑이 닫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완전 모찌까지 대목까지 네. 박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헌재 재판을 좀 존중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제스처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국민의힘도 굳이 나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어쨌든 조기 대선이라는 것을 이른바 이제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또 변론 재개까지 하면 시간을 끌게 되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이른바 뭐 대선 후보들이라고 하는 뭐 잡용이라고 하죠. 저는 잡용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빨리 이게 결정이 돼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거는 파면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조기 대선 한다 말은 못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또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옹호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되게 포지션이 애매한 상황이라서 빨리 정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마 그런 우려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론 재개는 하지 않는 거다. 그 이상의 해석은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저는 네네.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타러 가던 윤석열을 기억하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무슨 자기 뭐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막 개선장 이러면서 뭐 앞에 총까지 막 이렇게 또 겨누고 뭐 그렇죠. 핫퍼레이드 하듯이 나오고 막.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어? 승자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딱 작가트닥 일하면서 세 방향의 인사를 했죠. 메시지를 세 예. 개를 냈죠. 네. 나 때문에 공직자로서 지시를 받고 갇힌 사람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멘트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 그 추위에 고생한 여러분들 덕분이었다. 덕분이었다는 말 때문에 결국은 조응하는 여기 내가 있는 것이라는 게 감옥 갔다가 나온 복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우뚝 선 승리의 신화로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게 계몽했고 여러분들이 싸웠기 때문에 내가 계몽령의 지위를 되찾았다. 아직 탄핵 재판 중이지만 나는 계몽령으로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돌아왔다라고 승리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나 때문에 감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서부 법원 폭도들의 조속한 석방. 다시 말하면 계속 내란 좀비들로서 싸워달라고 선동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덕분이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워줘서. 자,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검찰 동호회처럼 법조 카르텔 그리고 내 똘마니 뭐 심우정 이런 애들이 고생했지만 원래 걔들은 그런 거 이제 하라고 내가 뽑아 놓은 애들이니까 당연한 거고. 네. 김치찌개 한 그릇 때려주면 되는 애들인데 여하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론이 자기한테 완전히 좀 돌아서 있다, 떠 있다 내가 네.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주변 간신들에 의해서 세뇌된 거예요. 지금 당장 노컷뉴스가 윤석열 측근 인터뷰한 것만 봐도 나타납니다. 네. 왜 변론 제기에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달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임 소장님 같은 분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나온 기사인데 변론 제기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근은 최근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지지층이 한껏 결집된 만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른 시간에 선고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 헌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재판소거든요. 네. 그 법조문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론이 되게 중요한데 얘들은 한껏 지지층이 결집해서 고무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런 환상이 석방되기 직전까지 유효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리얼미터만 본다면. 그렇죠. 근데 오늘 리얼미터 조금 전에 앵커께서 그 석방이 일부 반영됐다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3월 10일 날 돌렸어요. 예. 여론조사를. 그러면 어제 월요일 날 돌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말에 국민적 패닉이 반영됐을 걸로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월 셋째 주 때는 52대 45. 불과 7%포인트 차이였어요. 네. 탄핵 인용해야 된다. 근데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4.4 오차 범위니까 오차 범위 내에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찬탄과 반탄이. 근데 여기 보면은 3월 둘째 주 55.6대 43. 그러니까 거의 12%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찬탄이 증가됐어요. 엄청난 네네.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그렇죠. 것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봐도 너무나 이거는 명백한 탈옥이야. 옥문 열고 또 따라 나오니까 닫아버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 크게 찬탁 이거 안 되겠구나 이놈들 해서 중도층이 대거 보면은 거의 70% 가깝게 네네. 거의 70% 가깝게 맞습니다.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들의 무리수가 든 오판이고 결과적으로 탄핵 결정 과정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11,000분이 넘게 뜨겁게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리얼미터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쨌든 일단은 맞는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추세 자체는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한 7% 정도 차이에서 지금 12% 넘게 현격히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전히 보수 과표집 상태에서도 그렇죠. 벌어지고 있다. 특히나
소위 이제 저거는 진보 보수를 다 합쳐서 중도까지 합쳐서 결과를 보여드린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중도층만 해도 70% 넘게 지금 이제 탄핵 인용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리얼미터 자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경훈님께서 이상호 기자님 나오면 긴장된다고 어떤 말을 할지 중도층이 70% 넘지는 않았고요. 아, 65.8%였습니다. 네, 제가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몽키 YD님께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네. 사실 그 조갑재 말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승자의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중도라는 분들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아니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인데 어라? 야 저거 나와가지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네. 야 또 한술 더 뜨겠네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 심리가 확 올라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자기 딴에는 이렇게 했죠. 야 내가 들어갈 때 우리 쫄병들 검사들이 아유 잠깐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이래 했는데 어쨌든 중앙지법에 넘어가면 이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야 다 그렇게 됐잖아. 네. 그러니까 탄핵도 기각될 거야. 지금 뭐 60몇 프로 나오는데 걔들 말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정광훈이 얘기가 지금 지지율이 60%를 넘었고 좀 있으면 70%를 가고 있으면 100% 좀 있으면 70% 가는데 그럼 이거 인용될 때 여기 저 심판 날 때 되면 한 80% 가니까 아이 그럼 불려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걱정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때는요 지지율이 4%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보수가 표집이든 어쨌든 이게 40%를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우려해야 되는 지점이기는 그렇죠. 하죠. 잘못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예. 어게인 2017의 이제 왜곡된 모습으로 지금 아주 세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헌재 앞에 제가 이제 갔는데 간 이유가 요새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상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도 이게 헌재가 어쨌든 정치 재판인데 네. 거기 가면 막 난리 그 뭐 진짜 무슨 뭐 6.25 때 난리처럼 그래요. 그 앞에서 이제 하루 종일 뭐 이제 악쓰고 있고 이런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의원들이 그동안은 어쨌든 그냥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상식에 입각해서 네. 하면 이건 뭐 보나 마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성원만 보내고 있었는데 뭐 메시지를 좀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뭐 저희도 가서 기자회견을 그 앞에서 했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고 이제 이런 네.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헌재라는 것은 단심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 판건들이 어쨌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변호인들이 많이 도와주기는 했죠. 네, 네. 윤석열 변호인들이 많이 도와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재판관들이 거기에서 이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서 되겠느냐라는 책임의식도 모르게 느끼시지 네. 않을까. 제가 뭐 저 민주당 의원은 아니지만 권리당원으로서 네. 조국 식당이 지금 저 광화문 앞에서 농성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삭발식 세 분이 네, 하시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7시 매일 열리는 집회에 전폭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또 상당수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미남 의원을 포함해서 상당수가 또 삭발 투쟁 네. 나서겠다라고 저한테 또 약속을 릴레이 했습니다. 삭발처럼. 네, 네, 네. 예, 오늘 원래 강득구 의원님도 함께 하려다가 오늘 그 광화문 집회에서 네네. 그래서 또 함께 삭발하신대요? 삭발하신 거 아니에요? 삭발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 네. 한 번씩 삭발하면요 머리털도 많이 나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의지를 사실 지금 저 삭발 국회의원들이 장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삭발하는 게 여성 의원이 하신 게 또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에요.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런 것들이 사실 뭐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개인의 또 결의가 필요한 것이고 많은 우리 민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대단히 좀 또 의미가 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네.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박홍배 의원님, 네. 저 국민은행 그 노조위원장 출신의 아마 금융노련 뭐 하셨죠. 네. 그리고 순천의 그 김문수 김문수 의원님. 저는 김문수가 삭발했다고 그래서 다른 아니, 쪽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대부분 저랑 같이 기자회견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희 뒤에 비서분이 이렇게 미는데
얄짤없이 그냥 싹 밀어버리시네. 네. 이분 조남이 전진수 의원님. 전진수 의원님. 네. 이분 때문에 찡했어요. 여성 의원님. 네. 어제 사실 김문수 의원이랑 기자회견 같이 차 마실 때 저보고 삭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같이 뉴스에 나올 거 다 넣어서 버려요. 아, 저 아니 배지를 달아주고 삭발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선거도 떨어져 놓고 삭발까지 시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이렇게 이제 그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헌재에 대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결정을 내려달라. 그리고 조속히 내려달라라는 일종의 이제 정무적, 정치적 사법 판단이니까 국민적 뜻을 모아서 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했듯이 내란 우두머리가 나오면 첫 번째로 아마 증거인멸을 할 거다.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바꿀 거다. 이런 이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바로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JTBC에서 보셨겠지만 뭐 국가기록원에 무슨 외주 용역을 줘서 기록 관리하는 것들의 기준을 바꾸는 거 그런 뻘짓을 하나 하고 있고 또 그보다 더 코앞에 온 게 내란 폭동을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을 한 그 배우를 우리가 다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전광훈 씨. 그 수사를 맡고 있었던 그 총경 담당 그 책임자를 갑자기 또 좌천. 뭐 승진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좌천. 전 매우 이례적으로 네네. 정광훈은 사실은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건드린 적이 없었던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 빌런, 좀비 빌런 대왕마마로 컸죠. 예, 그렇죠. 예. 거기다 다 줄대고. 네. 그래서 결국은 정광훈을 쓰러뜨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 내란 세력 척결에 있어서 그렇죠. 관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광훈에 대해서 2개월 전에 민주시민 세력이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까지도 계속 헌법재판소 뭐 갈아버려 날려야 된다 따위의 내란 선동 발언 나아가서 헌재에 대한 테러 선동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못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119 폭동 바로 직후에 경찰에서 대단히 자기들이 워낙 깨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강력한 수사 의지가 발생이 돼서 1월 24일 날 서울청 안보수사과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부서에서 부서죠. 경찰관 7명을 별도로 받아서 전광훈 그 특임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초반에는 뭔가 좀 요란했어요. 뭔가 하는 그럼요. 듯이. 실제로 경찰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이 국면에서의 그 정치적 국면에서 중요한 인물을 특별 수사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들인다. 이건 정말 아마 경찰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2월 4일쯤에는 이제 소환 임박 기사가 막 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종됐어. 네. 한 달 한 5주 넘게. 그래서 보니까 경찰 인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막 찾다 보니까 이현재 그 바로 담당 과장이거든요. 총경인데 서울청이니까 과장이 총경이죠. 근데 이 사람을 인천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문제 제기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쫙 지금 뭐 겸공부터 시작해서 고발 뉴스 여기서 스픽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시민사회에서 반응을 하고 뭐 노정면 의원 등이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좀 소홀했구나 하는 네. 좀 인식이 저변이 좀 확장되는 것 같아 다행스러운데 실제로 우리가 내란 와중에 약간 우리가 좀 자신감이 과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나름대로 이거 상식적으로 평의하고 변론 기일 진행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나 빤하고 네. 이거는 뭐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결론이 만장일치로 인용되겠다라고 이제 안심이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데서 재판을 하니까 뭐 안 보이는 데서 자기들이 하면 모르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저들은 어떤 식으로든 반격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력 일단 군은 나름대로 통제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네네. 경찰력이라도 가겠다. 그래서 경찰국장 그리고 그 위에 서울청장 인사를 최상목 이름으로 과감하게 질러버린 거죠. 근데 그때 사실 우리가 여기 우리 박관천 네, 행정관. 행정관도 막 진짜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했는데 박현수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사실은 블락킹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랬죠. 피의자로 이미 전환도 됐죠. 그렇죠. 피의자 전환된 상태고
임명 과정에도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치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했는데 결국 못했어. 집중을 못했어 정치력을. 그 와중에 얘들이 이제 대대적 인사를 하면서 방금 제가 이현재 총경에 대한 건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하튼 근데 문제는 이 난리통에 기자들도 이걸 취재를 안 하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없어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광훈을 못 잡아넣으면 그 돈줄인데. 막을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액션 플랜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제가 사실은 네. 속이 터집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지나고 나서 또 얘기하는 게 이 적절한가 싶어서 되게 좀 참고 이러는데 이게 김기현 사건도 그랬어요. 김기현이 울산? 예. 옛날에 동생이 그 건설업자한테 얼마 받기로 하고 이래서 하다가 선거 때 막 도망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김기현을 체포한 경찰을 검찰이 별건으로 해가지고 그 체포한 경찰을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짓거리를 늘 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이 경찰하고 검찰은 사실 우리 조국혁신당이 전문입니다. 우리 또 황운하 의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박hin수 같은 경우에 사실은 황운하 의원 그 오른팔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지역도 후배고 경찰도 후배고 이랬는데 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뭐 연락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검찰 전문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창당하고 이럴 때요. 그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은 우리 저기 이제 바닥 닦고 운전하고 막 그럴 정도로 당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공로비로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내란 터지자마자 공무원들 다 내란의 동족들 싸그리 다 날려야 된다. 싸그리 다 날리고 차관 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검찰총장하고 다 같이 이제 연루됐으니까 탄핵을 그때 한 번에 다 시켜야 된다. 깨작깨작 시키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게 저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날리고 차관이 가면 차관은 평생 공무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면 된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근데 그때 다 이제 어쨌든 날렸으면 이 경찰의 인사를 지금 최상목이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수많은 알박기 인사와 함께 지금 이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덮거나 또 가리거나 진실의 규명을 뒤로 미루게 하는 인사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남아연님께서 전광훈 왜 구속 못 시켜요? 소장님 그 현장에서 전광훈 씨도 많이 부대껴 보시죠. 호암마마 꽃감이 저는 김건희인 줄 알았더니 전광훈도 호암마마 꽃감이상으로 이게 한 달 전에 곧 소환 예정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나 노래 있듯이 무슨 고장난 벽시계인가처럼 얼마 전에도 곧 소환 예정 이런 뉴스를 또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침탈 사건 때 사실상 그 주도자가 전광훈이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무대에 올라가서도 뭐 이거는 뭐 저항권이다, 국민적 저항권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으면서 사실상 폭도를 조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청년들이 이제 잡혀가니까 그때는 뭐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몰라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서부지방 침탈 바로 다음 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바로 고발했거든요. 전광훈을. 근데 그 당시에 경찰의 분위기가 수사를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 그 국수본이나 경찰에서도 전광훈 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서울경찰청 인사가 된 이후로 이 수사가 굉장히 더디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보통은 저희 고발을 하면 고발인 조사를 하라고 전화가 빨리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다 했던 저희 고발 뭐 나경원 관련된 거나 조선일보 등등은 하고 나서 한 2주 이내에 보통 연락이 와서 고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전광훈은 처음에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질 것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딱 스탑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발인 조사도 그럼 아직 안 불렀어요? 네, 아직 안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 같이 이제 고발했던 분들과 좀 상의해서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광훈도 전광훈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윤석열 내란 수괴 그 집단 일가들에 비해서 전광훈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잔챙이에요, 잔챙이. 어쨌든 윤석열이 파면되면 전광훈의 뭐 이런 생명도 이런 어차피 한 줌의 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도 충분히 전광훈은 관련된 고발건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알아서
입건하고 조사가 진행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 문제는 지금 저 안에 지금 대통령실 관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뭐 김상훈, 이광우 비롯한 김성훈. 병원, 예, 김상훈, 예, 김성훈, 예. 아주 까먹, 그 여사님께 서비스 잘하시는 네. 김성훈이나 그 이광우 이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게 실제로 지금 그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금돼 있을 때도 네. 증거인멸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윤석열이 없을 때도 관저에 없을 때도 그 당시에 뭐 비화폰 서버 이틀마다 지우개 지시를 한다던가 인사조치 부당 인사조치를 한다던가 비화폰 관련된 문서 삭제의 요구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전체 단말기에 데이터 삭제 시도들이 있었다던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증언들과 제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무슨 김성훈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 번번이 기각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이 비화폰이 통화 내역이 분명히 검찰과의 뭔가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 증거가 나온 게 김용현이 검찰 출두하기 전에 검찰이랑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검찰과 민정수석하고 상의하라고 상의도 해서 하고. 상의했더니 예. 이제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서 제가 그날 청문회 바로 뒷자리에 있었거든요. 네네. 자기는 통화한 바 없다. 계속 내용도 거짓말하더라고요. 기억 안 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금 관저에서 그 김건희 씨와 김상훈 씨랑 김치찌개 먹으면서 그냥 뭐 사는 얘기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예, 분명히 증거 인멸에 증거인멸. 대한 것과 파면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형사재판을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를 강화하고 밀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네. 예, 하루빨리. 정말 많은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그 이상의 황당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뜨고 계속해서 감시에 눈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오늘 오전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속보 윤석열 탄핵 13일 오전 10시 결정 이런 속보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도 눌러봤더니 없어진 화면이에요. 뭐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13일 오전 10시 검사 3명에 대한 거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그 탄핵 결정을 한다. 자, 오늘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잠깐 광장이 궁금해가지고 예. 광장 상황 봤는데 엄청나게 모이셨네요. 네, 오늘 많이 오셨어요. 어제도 많이 오셨는데 어제 더 많이 오셨죠. 네. 예. 오늘 더 많이 오셨어요. 사실 일요일 날 민주당에서 3시 15분에 그 당원들한테 문자가 갔어요. 네. 잠시 뒤 7시에 좀 모여달라고. 근데 갔더니 한 4만 명. 네. 뭐 좀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도 물론 많이 나오셨는데 어제도 많이 나고 오늘은 폭발했네요. 와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당에서 다 네. 천막 치고 밤새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행진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야 요거 아주 네. 정말 대단한 폭발하게 만든 것은 아마 심우정. 그렇죠. 예, 심우정이 그 뭐 1등 공신이라 그러면 우스운 얘기지만 하여튼 큰 역할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3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선고한다. 하는 그 보도를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13일 날 선고면은 이번 주에 선고 못 하겠네. 그렇죠. 라고 하는 어떤 절박감 때문에 더 많이 나가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한 것 좀 한번 네. 리얼하게 말씀해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좀 알아봤더니 음브라드님께서 찌라시 금지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래도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거니까. 네. 찌라시는 또 다른 분에 대한 얘기 네. 같던데요. 찌라시 금지라고 그러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뭐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 일단은 수요일 날 잡힌 게 이제 그 감사원장이랑 감사원장과 검사 이창수 3명.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정섭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정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자료가 와야 되는데 결국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죠. 이 혐의 특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각의 주된 사유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충분한
헌재가 판단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창수 같은 경우는 듀얼백 봐준 거,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한 거 이런 것들인데 얘네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했거나 뭐 봐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국회에서 입증하면 제일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드러난 뭐 언론 보도 자료 등으로 이제 아마 입증을 시도하려고 했을 것이고 체제에도 마찬가지군요. 그래서 네. 여하튼 다소 이정석 케이스에 비춰 본다면 불기소 기각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이는 썩 인용을 확신하기 어려운. 다시 네. 말하면 사실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다 보니까 이 갈라진 여론, 분열상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13일 날 선물 하나 딱 던져주고 그래서 얘들 이제 또 좋다고 막걸리 마시고 샴페인 터뜨릴 네. 때 14일 날 저는 전격적으로 네, 박지원 네. 원장께서 오늘 뭐 인터뷰를 하셨던데 전격적으로 14일 날이라도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왜? 네. 왜에 대해서 이제 취재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말씀하니까 지금 갑자기 네. 이 동시 시청자 여러분이 갑자기 또 늘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요 말씀하는 순간에 막 늘고 있습니다. 자, 왜 가능하냐면 네. 지금 헌재에서 사전에 피청구인한테 통보하고 언론에 알리고 하려면 2, 3일 걸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제가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냥 전날에라도 피청구인한테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번에 또 헌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자들한테 계속 문의가 오니까 언제 하냐 그랬더니 피청구인한테 통보 가면 알 것이다 너희들은. 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상태에서 어떤 기도 비닉을 유지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존에 2, 3일 동안 사전에 시간을 두고 알리는 절차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목요일 날 오전에 선고 결정하고 오후에 알리고 다음에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다음 날 금요일 날 그런 희망권을 저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미 화요일 날 박성재 변론 기일이 잡혀 있으면 다 그냥 하루 종일 또 앉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재판관들이. 그러면 17일 월요일밖에 없는데 월요일 날 그 중요한 선고 결정을 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 텐데 바로 다음 날 또 태연하게 변론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로 보고 또 하나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금요일 날 종합평이라는 걸 했거든요. 지금 뭐 대부분 언론들이 그건 인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팩트라고 저는 간주를 하고 본다면 네. 금요일 날 종합평결을 통해서 종합평의를 통해서 평결을 갖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기회를 몇 차례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 한 차례 추가 평의를 통해서도 언제라도 평결이 가능하고 그거를 심지어 선고 결정이 있는 당일날에도 최종 평의와 판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우리가 지난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평의 판결이 선고 당일 바로 30분 전에 있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우려와 특히 오늘 13일에 목요일 날 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에 대한 선고 결정 때문에 그 다음 날 혹은 월요일 날이라도 선고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유 없는 걱정이다. 네, 그 3대 5라고 미치겠네 써주신 분 아마 여기 이렇게 댓글에 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네요. 일부러 그렇게 너무 쓰신 거 아닌가? 요로나님 전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길 바라고요. 토봉님께서 정답을 말씀 주셨습니다. 찌라시는 대체적으로 역정보다 하는 말씀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당일날 기습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지금 이상호 기자님 그냥 단순히 뭐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부분의 취재를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신데 대체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 8대 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부가적인 어떤 뭐 부수적인 의견 이런 게 토가 달리느냐 아니느냐 이 정도의 부분이지 그 대세지장 있는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는 별로 없고 날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금주를 넘어가냐 뒤로 또 훌쩍 넘어가냐인데 뭐 금주 13, 14에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또 넘어가봐야 이제 17일 마지막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아까 뭐 보니까 오보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네. 자료 화면에도 뭐 다음 주에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오보가 하나 있었던 게 뭐 이틀 연속으로 네, 한 적 없다. 그렇죠. 오늘 뭐 이런 그게 얘기가 찌라시처럼 나온 있었는데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현재 물어보니까 뭐 그 물어본 적도 없다. 난 우리한테 네,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게 규정에 이틀 연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례가 있어요. 95년도에도 네. 이미 이틀 연속 한 선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조금 기분 좋은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정섭 검사 얘기도 하고 우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자료를 잘 안 주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기각을 내리는 늘 쓰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김용현이 수사 기록 그 헌재에 주지 말라고 한 거에 했었죠. 대해서 기각 네. 내렸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시그널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이게 네. 충분한 자료를 헌재에 주라는 것은 검찰이 여태까지 조사한 것은 김용현이 어떻게 내란을 획책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이제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내란 우두머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뭐 명약관화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헌재가 그런 판결을 8대 0으로 내리는 데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보면서도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조금 네. 기분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희가 무조건 이거 8대 0으로 전원 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네. 분들은 아 그렇게 나이버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아, 물론 뭐 그런 걱정은 되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긴장해서 끝까지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요. 지금 헌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뭐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기자님처럼 아니지만 뭐 안에 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은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그러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른바 뭐 절차나 지금도 뭐 탄핵 절차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런 아주 마이너한 것들에 대한 소수 의견이 뭔가 취합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만큼은 8대 0이 완벽하게 돼야 지금 막 이른바 지금 선동하고 있는 뭐 그 네. 윤석열 추종 세력들의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보고 있는 그런 단계다. 좀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긴장해야 되고 민주당이나 뭐 야당에서도 끝까지 긴장하고 지켜보고 헌재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파면할 수 있게 뭐 조치나 뭐 압박까지 좀 그렇지만요. 여러 가지 동료나 이런 부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오늘 저도 13일 뭐 선고가 속보에 나왔을 때 사실 약간 설렜었어요. 네. 오? 14일날 눌러보셨죠? 네, 당연히 봤죠. 근데 네. 처음에는 뭐 검사 3명, 나중에는 또 최재 감사원장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좀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어떻게 좀 좋게 생각해 보면 뭐 탄핵 그 파면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날짜의 문제가 남은 거잖아요. 이건 사실 약간 그 극우 세력, 폭력 세력을 의식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헌법재판소 도면까지 유출이 되고 네. 어디 폭파했다 그러고 맞아요. 뭐 러시아 무기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한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헌재에도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서는 뭐 자녀들이 학교 갈 때도 뭐 위협적인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협적인 일들 때문에라도 이른바 성동격설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13일 날 여기서 연기 피우고 다른 네, 조사 치고. 여기 지금 해바라기님께서는 헐 12일 기습하면 선고 이제 이렇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서울 경찰청에서 31명의 일선의 이제 서장, 형사과장 등등등을 쭉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포 비상령을 내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아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임박한 건 사실이고요. 시기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걱정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다른 측면으로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근혜란다. 그 윤석열 그 캠프에서 제가 이제 정책 총괄을 할 때 뭐 수많은 기자들이 있었죠. 출입 기자들이. 그 가운데서 상시적으로 정책을 주고받고 공유하고 하는 기자가 129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기자실로 들어갔죠.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추론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이 보통 일진들이 한 4시간 정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자율규약처럼 해놓은 게 있는데 윤석열 체포 구속 이후에는 일진들이 거의 출근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엊그제 이제 석방되고 와서 오늘까지 있으면 일진들이 대거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만약에 와서 그러면 뭐 비서실장이 수석들 모여라 뭐 회의하고 그러면 뭔가가 취재거리가 많고 윤석열이 진짜 살아 돌아온다. 뭐 기각이 돼서 온다. 뭐 그들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뭐 뉴스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막 이제 일진들이 출근을 해서 막 분주할 텐데 제가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전혀 변함이 없이 일진들이 거의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좀 다른 측면의 척도지만 그것은 역시나 대단한 뉴스거리가 그쪽에서 나올 게 없다, 새로울 게 없다, 별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다른 각도에서의 척도를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사실 이거 되게 그 의미 있는 정황을 제시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탤런트가 촉이거든, 촉. 그 분위기 파악하는 거. 근데 그 한 언론사의 옛날로 하면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일진은 어떤 역할이냐면 모든 출입 부서의 정보가 가장 상위에 집결되는 현장 기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현장 기자 중에 가장 연조 있고 취재 능력이 있고 모든 정보가 모이는 기자야. 네. 그리고 검찰, 경찰, 뭐 각종 출입처의 정보 보고가 가장 잘 공유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 촉이 가장 정확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용산 기자실 일진 방인데 그 방에 거의 사람들이 안 나왔다. 윤석열이 탈옥했는데도 탈옥수는 다시 감옥으로 갈 네. 거라고 이미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보력이 모이는 곳이 청와대 일진 기자실이거든요. 원래는 네. 용산 기자실인데 걔들이 만약에 낌새가 있었으면 나와서 이제 다시 좌판 벌리고 어떻게 이제 또 가짜 뉴스 쓰면서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안 나왔다는 건 상당히 네. 재밌는 정황이네요. 좀 재밌게 보셨나 봐요. 우리 목수님께서 신용환 교수님 응원합니다. 저에 대한 응원이 나온 거 이게 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재판관들도 어쨌든 재판을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업 윤리로서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안전이라는 것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어떤 재판관이든 똑같은 어떤 동질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들이 수거 대상으로 중앙선거안 위원장을 거론하고 이재명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 가지고 네. 수거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중앙선거위원장이 대법관이잖아요. 그럼 대법관을 수고해 가지고 처단하라고 한 이 상황에서 네. 헌법재판관들도 어쨌든 판사들인데 네.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다시 복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생각을 해보면 명확관화하게 네. 바른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대단히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헌재 판결에 촉을 세우고 있는 그 사이에 잠시 잊어버리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명태균 오늘 사실 최상목 역시나 욕을 퍼대기로 먹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상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해서 거부권을 하지 말고 바로 이제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해부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했습니다. 극렬 어떤 시위에 대해서 안전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겠다 딴 소리만 주로 이제 우리가 다 지금 초긴장하고 하고 있는 얘기를 그것만 하고 넘겼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의 대화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건희와 김영선이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여기는 윤석열의 사진입니다. 최순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오늘 이 김건희의 수렴 첨정을 여러분 앞에 기자회견으로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수렴 청정 발음 어렵죠. 활용 점정도 어렵듯이. 자, 우리 김건희 킬러, 우리 임세현 소장님. 네, 네. 이제 우리 1시간이 넘도록 지금 10,000분 넘게 아주 뜨겁게 댓글도 주시고 계십니다. 김건희 킬러 소장님께서 네. 활용 정점을 한번 찍어줘 보시죠. 예, 아니 이거 오늘 그 시사인의 이제 단독 보도로 네. 캡처된 게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들어서 알았던 내용도 있고 이제 새로 본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았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고 명태균이 그걸 도와줬고, 어떻게 보면 뭐 대가 없이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바람에 이권도 챙겼고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저기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네. 참담했던 지점이 뭐냐면, 이 서로 이제 텔레그램이든 카톡이든 서로 보내잖아요. 뭐 윤석열이랑 명태균,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 이렇게 보내는 게 있는데요. 이 단어와 문장 수준이요, 명태균 씨가 훨씬 클래스가 높습니다. 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단어 수준과 이 문장 네네. 수준 어법 틀린 것보다 명태균 씨가 훨씬 정무적 감각, 지식 뛰어나고, 뭐 예전에 과거에 무슨 3.15 뭐 무슨 그 역사적 현장 있잖아요. 60 항쟁 거기서 막 네. 엉뚱한 데 간 거. 그거에 대한 지식을 쫙 펼쳐주면서 사전 브리핑. 앞으로는 말 알고 가세요. 사전 브리핑 딱딱딱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나 정무적 감각이나 언어 쓰는 수준이나가 훨씬 명태균 씨 높다는 게, 저는 어떻게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한심한가도 있지만 이게 너무 참담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런 수준 낮고 저질인 인간들이 국가를 3년 동안 운영한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비선을 이용해서요. 매우 황당했던 게, 저는 그게 기억에 남고요. 네, 하여튼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아주 조그만 거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그 수준도 알겠고 띄어쓰기 못하는 것도 점 알겠는데요. 찍고. 점이 왜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 궁금하더라고요. 이 카톡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네. 최재형 목사님한테 보낸 카톡도 그렇게 점이 중간중간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이게 어르신들이 보면은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띄어쓰기 대신에 찍어서 점을 그런가요? 잘못 찍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김건희 씨가 그런 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톱 이런 게 이렇게 뭐 이렇게 길게 뭐 돼 있어 잘못 눌러져서 그런가요? 그 스마트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설정을 잘못해놨는데 그걸 고칠 방법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막 누르다 보니까 얼마나 문자 보내고 전화할 때가 많겠습니까? 남편 것까지 갖다가 이렇게 두 개 다 쌍으로 막. 막 쌍으로 네. 답을 하려니 얼마나 바빠요. 네, 얼마나 바빠요. 굉장히 네. 부지런한 분입니다, 김건희 씨가. 네. 그래서 저 점도 아마 뭐 설정이 안 바뀌었거나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제 저는- 생각은 네. 저도 많이 생각을 네. 해봤는데 몇 점일까? 보통 이렇게 오타 치는 사람들은 타수를 적게 치죠. 뭐 기억 이런 식으로 뭉개지던가. 근데 그렇죠. 그 글자가 완성된 글자 사이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찍은 걸로 봐서 저는 일종의 성격 장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그 불안정성이 투영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특히 온라인상에 저렇게 타자로 소통할 때 나름대로 특정한 반복되는 패턴의 그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줄을 계속 그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은 자기 말에 하나 방점을 찍고 부실한 자기의 표현력을 어떤 식으로는 저렇게 상쇄하는 보상 장치로서 저렇게 표출된 것이 아니겠 심리학적으로. 그게 좀 신기하긴 해요. 정신장애다. 네. 이렇게 네. 봐요. 이게 원래 아이폰 쿼티에서 스페이스바 2번 누르면은 이게 이제 점이 자동으로 찍히는데, 그러면 한 칸이 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띄어지지 않고 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천지인을 거 쓰면 점이 또 밑에 있으니까 일부러 해야 돼. 네. 일부러 누르지 않으면은 또 안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뭔가 하여튼 신기하긴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한데. 일부러 누르기는 아, 정답 있네요. 문장이 네, 네. 완성이 안 돼요. 양인용님께서 네. 원래 점을 좋아해서. 아하. 그러네. 점 좋아하시니까. 아이고. 점 매니아죠. 양인용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지혜를 최초 또. 공개했었지만 역술인을 4급 행정관으로 그렇죠. 채용도 하고 네. 그 얘기했다고 또 바로 고소도 하고 네.
제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 줄 알고 깜짝 놀라봤더니 매일 용한 무당한테 점을 봐서 어이구 저 별명이었죠, 용한. 용한이 써 있어서 또 네. 이것도 뭔가 점이 주술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때 한 번씩 찍어야 되는 게 있나? 그것도 의미가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도 상상 이상이어가지고. 하도 우리가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사소한 질문으로 한번 잠시 웃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부도 안 하고 하는 최상목, 우리가 심우정에 지금 분개를 하고 있지만 그 최상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어떻게 한번 네. 저희는 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좀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어쨌든 우당에서는 또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뭐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뭐 필요하면 바로바로 고발하고 탄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곧 이제 내려질 텐데 이걸 또다시 뭐 올려서 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고민은 네.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하고 있을 것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논의를 아마 해서 하다 탄핵 보니까 안 판결할 때 하겠죠. 같은 날 한덕수 총리 것도 내려질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그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사실 그거는 뭐 헌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이제 한덕수를 복귀시키면서 여기를 이제 정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 자료 화면에 소장님 저분들 표정이 왜 저렇습니까? 뭐 이제 마지막 회의 아닐까요? 국무회의 사실상 네. 그 만감이 윤석열 파면 전 교차하는 마지막 표정인가요? 회의 네. 이거 보통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하니까 만약 이번 주에 파면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그러면 저 장면을 마지막 대행으로서의 파면 전의 마지막 회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민주당도 최상목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 이제 파면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뭔가의 힘을 좀 소위 말해 잔챙이잖아요. 네. 잔챙이한테 쓸 이유도 없고 파면이 되면 어차피 다 우수수 나가 떨어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면 이후에는 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뭐 직권남용 등등을 비롯해서 더 심각한 건 내란 동조 관련한 그렇죠. 적극적 가담자로서 네. 아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관련해서 네. 10,000분 가까운 분들이 지금 네. 1시간 20여 분 동안 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재밌는 뉴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네. 선물해 드릴 마지막까지 텐데. 이렇게 네. 저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선물 하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협회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최대 기자 단체인데 기자협회 신문에서 조금 전에 기사를 5분 전에 올린 기사입니다. 네. 여기 보면 변론 기일이 총 52시간 동안 진행이 됐대요. 이번 윤석열 관련해서 변론 기일의 시간을 다 총 합치면 시간이. 네. 52시간인데 헌재 변론기. 네. 예. 총 52시간 동안 현장에서 취재한 종편 기자를 포함한 기자 10명을 상대로 자 너희들이 헌법재판관이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대요. 되게 재밌는 인터뷰죠? 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뭐 100% 나오지 않았을까? 파면 네? 10명 중에 10명 중에 종편 포함. 9명. 저는 10명? 저는 10명. 10명. 10명이 전원이 인용된다 라고 네.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허. 변호인들이 워낙에 네. 훌륭해서 10명 중에 8명은 8대 0, 1명은 7대 1, 그리고 다른 1명은 무조건 인용.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90%가 8대 1로 인용. 8대 0. 8대 0으로 인용.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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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 동안 현장에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못 본 것까지 다 본 기자들, 종편 그렇죠. 포함한 기자들의 이야기라고 그 합니다. 방송은 약간 시차가 있더라고요. 헌재 거는. 네, 이번에 그 딜레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차를 뒀군요. 네네. 어허. 네, 이렇게 윤석열이 사고 칠까봐. 사고 칠까봐. 그러면 또 바로 내보냈다가 또 생방송으로 또 사고 치는 모습. 그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탄핵 그런 거예요. 그 기각되는 거 파면을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자연스럽게 너무 된다 생각한다고 하는데 일단 헌법재판관의 시선으로 보면요. 만약에 윤석열이 기각돼서 업무에만 복귀한다 해보세요.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헌재부터 없앨 겁니다. 헌법재판관도 또 수거 대상이 될 그러겠네요. 거예요. 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면 이른바 개헌 면허권을 준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나 보좌진들도 탄핵이 99%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들도.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물론 긴장은 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9,500분 오래 기다렸었으니까 제가 뭐 작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실 멤버 나가는 사람 환송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행정관들 그들도 이제 여러 걱정도 많고 뭐 파장 분위기에서 설거지 느낌으로 많은 준비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살아 돌아왔다. 일단 잠시든 어쨌든 석방돼서 왔다. 그럼 새로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막 기대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어제 분위기도 파장 분위기였다. 그들도 잠시 살아 돌아왔지만 절대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1시간 한 20분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임세훈 소장님부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갑자기. 네, 지금 거리에서 아마 뭐 광화문 그 경복궁 일대에서 집회가 아마 한창 중일 텐데요. 내일은 아마도 민주당 의원님들 거의 전원이 국회에서 파면 촉구한 다음에 거의 걸어서 행진을 하고 광화문이나 경복궁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아마 그 어느 때보다 결기가 아마 굳건하거든요. 지금 뭐 삭발도 보셨겠지만 그렇고 또 초선 의원들도 단식까지 돌입도 한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결기 있게 또 윤석열 파면을 위해 아마 뭐 국회에서는 국회 안에서 또 바깥에서는 바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는 생각되고요. 이 시대의 화두, 이 시대의 민의, 이 시대에 해결할 과제는 단연코 지금 윤석열 파면 탄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많이 응원해주고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파면되는 날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네. 캐모마일님께서 임세현님 피부가 배고 마지막까지 아이고, 뜨겁게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저는 사실 늘 집회 현장에 그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그 탄핵 무효할 때 제가 저 서울의 소리 조신님 네. 분신하셨을 때 제가 불 끄고 그 응급실 모시고 가서 병간호를 한 달 제가 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때마다 이번하고 이제 안 나와도 되겠지, 이번하고 안 나와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늘 현장에서 하고 20년 전에 같이 자봉하던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딸도 나와서 같이 하고 있는 네. 뭐 이런 걸 보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이런 시민들의 정말 힘든 노력 끝에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다만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탄핵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주말, 그러니까 매달 셋째 주에 네. 새벽에 버스 타고 올라와서 하고 내려가고 이제 그것들을 해왔는데 정치인들이 제일 나중에 나오거든요. 아하. 이게 탄핵이라는 것을 뭐 먼저 말하면 안 된다, 네, 네, 뭐 이렇게 입장이 불복처럼 있죠. 비칠 수 특히 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일당 같은 그런 경우는 입장이 또 있기 현실적인 때문에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이 시민들은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바로 잡아 줄 테니 당신들은 국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라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은 다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가 제7공화국을 만들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시민들의 노력과 피땀을 정말 한시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현재 네. 원외에 있으니까 네. 우리 원내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정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당내에서 그렇게 하자고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진또배기님께서 마지막까지 저희 4명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주시면서 격려 주셨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저도 한마디 해요? 네. 댓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재용님이 신영환 교수님 진짜 똑소리 납니다. 똑소리 납니다. 정말 우리 진보 진영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그룹에서도 이걸 지금 스픽스를 보고 계시구나. 삼성에서 회장님께서. 네. 제대로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고발뉴스에서 힘들게 신영환 교수님 모셔가지고 방송을 좀 전에 했어요. 여기서 지금 하시던 말씀 좀 더 듣고 싶고 사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신 교수님 네. 말씀 적게 하셨는데 저희 고발뉴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고발뉴스 지금 들어가시면 재방송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맞아요. 신영환 거기서 교수님 조금 뭐 특종까지는 아니어도 중요한 말씀 재현 드린 게 얘기 많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이왕이면 시청 같이 해주시면 신영환 교수님 매력에서 빠지실 겁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하면 네, 돼요? 네.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이렇게 끼어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저의 제 유튜브 채널 임세연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임세은 부탁드립니다. 식당, 네. 옛날 윤식당 뭐 이렇게 이런 TV 프로처럼 임세은 식당으로. 아, 식식하고 당당하게. 아, 그래서 네. 임세연 식당. 고발뉴스입니다. 고발뉴스. 저 고맙습니다. 다른 거 저는 황명필 TV. 황명필 TV. 네. 네.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응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7,700분 감사드리고요.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자생적으로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자. 늘 전기한 대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광고 제가 잘 못 읽는 솜씨지만 광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원 인터넷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또 최대 30만 원, 렌탈할 때 정수기 렌탈할 때 또 최대 30만 원, 합쳐서 총 108만 원. 인터넷 성능은 사실상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서 거기서 거기인 거 맞죠? 비교원이 23년 동안 무려 60만 명이나 누적 가입자가 들어와 있다고 하시고 일종의 현금 사은품으로 리워드 형식으로 준 게 983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줄 동안에 제가 못했네요. 그걸. 그리고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 지인을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4만 원씩 모바일 상품권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바꿀 때는 비교원, 바꿀 일 없어도 비교원으로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꽃배달, 서울 꽃배달, 근조화환, 축하환, 요즘 아마 이제 입학식 이런 거 조금 지났겠네요. 그 근조화환, 축하환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배달해주는 서울 꽃배달, 청첩장, 부고장만 전달해 주시면 간편하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전국 최저가 48,000원부터 배달해 주신답니다. 개업화분 승진, 영전, 분재까지 또 꽃바구니 많이 취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 꽃배달 이쪽이구나. 1555-1599 1555-1599 저장해 주셨다가 경조사 있을 때 서울 꽃배달을 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뜻을 모아서 광화문에 또 안국역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구구들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지금 이렇게 귀에 막는 그 스폰지 같은 걸로 막고 그걸 지급해 줬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슴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주 시민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구한번 외치고 편안한 잠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파면의 뜻을 담아서 제가 탄핵하면 파면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구한번 외치고 편안한 밤 되면 좋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탄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